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기아 EV6가 형님 기업인 아이오닉5를 제치고 한국차로는 처음으로 유럽 코티 카 오브 더 이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영국, 한국에서 아이오닉5가 코티를 수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유럽 코티는 기아 EV6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 3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미 유럽 월드 코티의 기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평가하며 그동안 어떤 나라의 브랜드들이 수상해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검토한 결론은 뭐였습니까? 세계 기자들은 자기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신기술을 높이 평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도 사람인지라 애국심이 발동하여 자국 차량에 좀 더 후한 평가를 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또한 업체의 PR 활동과 로비에 의해 생각이 바뀌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체들이 코티를 수상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오닉5를 제치고 EV6가 유럽 코티를 수상한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아가 유럽에서 코티 수상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도전해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코티 도전 활동은 기아가 2006년 시드를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한 방침을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현대기아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담당하고 있던 저는 2006년 3월 기아 유럽 마케팅 담당으로 명령을 받아 유럽에서 시드 런칭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시드 이전에 유럽에서는 세라토라는 차량을 판매했는데 연간 2만 대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아의 브랜드 인지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장을 건설하다 보니 시드의 판매 목표는 구형 세라토 판매 실적이 4배가 넘는 10만 대로 아주 높았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한 차였기 때문에 기술 품질을 한 단계 높게 개발한다고 했지만 유럽 고객들에게 시드라는 차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판매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장 먼저 모델 인지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쇼룸 방문을 더 유도할 수 있고, 쇼룸 방문이 증가하면 판매로 연결되는 대수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산 차에 대한 품질을 우려하는 유럽 고객들의 인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 2가지에 중점을 두고 런칭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델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PR 홍보 전략 목표로 설정된 것이 유럽 코티를 수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품질에 대한 고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당시 유럽 시장에서 파격적이었던 7년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일을 했던 현지인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토요타 유럽 출신인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토요타 유럽에서 프랑스의 현지 공장을 짓고 야리스라는 차종을 생산하면서 2000년 코티 수상을 추진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타가 했던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코티 수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자동차 기자 전 기자들이 기아 시드에 대한 기사를 많이 쓰도록 하여 독자들이 기아 시드를 알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유럽 코티를 수상하여 고객이 전 접점에서 7년 보증과 함께 대대적으로 홍보, 광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당시 기자들은 브랜드가 약하고 기술이 낮은 업체의 프레스 릴리스 내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아가 주관하는 행사에 각국의 1급, 2급의 기자들을 거의 다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초청과 실차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다양하게 추진했습니다. 우선 개발 단계에 맞춰 모델링 단계부터 초청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양연구소로 초청하여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지만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하겠다고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또한 기아의 중장기 상품 전략도 발표하면서 그 진행 현황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차를 만들게 되면 또 다시 초청했습니다. 남양연구에서 시작차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미흡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잘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초청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유럽 연구소와 유럽 디자인 센터에 초청하여 상품 컨셉과 핵심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막 기아로 스카우트된 피터 슈라이어를 앞세워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도 소개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공장 건설 단계별로 초청하는 행사를 가지면서 계속 기사거리를 기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1, 2급의 주류 기자들은 거의 참석했는데 문제는 유럽 코티 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위 VIP 기자들이 참석률이
행사마다 5, 6명 정도로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한국식으로 기아의 각국 PR 매니저들에게 해당 국가의 코티 기자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엄청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200대 이상의 신차가 매년 쏟아지다 보니 코티 기자들은 밸류가 높은 브랜드를 선택하여 그 행사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브랜드가 낮은 서름을 많이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매년 연초에 유럽 코티에서는 40 내지 50개의 코티 후보군 차량을 선정하고 9월에 파이널리스트 6개, 7개의 차량을 확정합니다. 그 당시 이 파이널리스트 결정은 대개 북해와 마주한 덴마크의 북단에 위치한 타니스라는 곳에서 타니스 테스트라는 행사 후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기자들은 북부 유럽의 코티 기자들과 핵심 차량들을 평가하지 못한 유럽 본토의 코티 기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저는 현대차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2006년, 2007년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2006년에는 옵티마, 카렌스 그리고 카니발을 그리고 2007년에는 시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참석 기자들은 사용하지 않은 활주로에서 차량들을 평가합니다. 2006년에 처음 기자들이 운전하는 차에 탔을 때 저는 거의 토할 정도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 한쪽이 타이어면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과격한 핸들링을 했습니다. 북부 유럽에는 엘크라는 동물이 많이 출몰하는데 그들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한 회피 운전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 평가 중간중간에는 기자들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됩니다. 그 당시 기아는 옵티마 시간을 마련하여 연구소 PM과 현지인들을 패널로 참석하게 했습니다. 저녁 만찬에는 지금까지 분석한 기자 성향을 바탕으로 로비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진행자 측에서 참가 업체들에게 해변으로 호명하는 차량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포토 세션이면서 기자들 사이에는 암암리의 파이널리스트를 정하는 행사 정도로 보였습니다. 배치된 차량 사진과 나중에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차량과의 관계에서 맨 앞과 그 뒤 열에 있는 차종들이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7년에는 기다리던 시드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보스였던 유럽 법인장은 출장 전에 저에게 반드시 파이널리스트만큼은 들어가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참석 마지막 날 해변에서의 포토 세션에 CD 배치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출장 후 법인장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이널리스트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고한 대로 시드는 한국차 처음으로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1년이 PR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티 기자들 전부가 시드 테스트를 하지 못한 것으로 종합 분석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각 PR 매니저들에게 기자들 집 앞으로 시드를 갖다 주어 반드시 테스트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코티 평가 점수에서 시드는 7차 중 4위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4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차량 디자인이나 성능 평가보다는 7년 보증 프로그램을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도로 조건 고객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소에서도 열심히 개발했지만 유럽차, 일본 차들과는 그때만 해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아트는 기자들을 헬리콥터로 태우면서 피아트 500을 대대적으로 어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채점표를 분석해보니 유럽 주요 5개국 기자들이 점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 기자들이 시드 평가 점수는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점수에서 5개국 기자들의 점수 비율은 41%로 7개 차종 중 제일 낮았습니다. PR 활동이 나머지 국가들 기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지만 유럽 5개국 기자들에게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럽 주요 5개국 기자들은 자국산 브랜드나 유럽차, 일본차에 높은 점수를 준 경향이 있었고 한국 차에 대한 평가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스팅어는 월드 코티를 수상했습니다. 유럽 코티에는 파이널 리스트에 올라갔지만 10년 전 시드처럼 4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전체 점수에서 유럽 주요 5개국 기자들이 평가한 점수 비율은 10년 대비 4.6%포인트 올라간 45.6%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19년에는 다시 시드가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면서 다시 코티를 도전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보다 한 단계 높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5개국 기자들의 점수는 전체 점수의 48.6%로 올라갔지만 7개 차종 가운데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인 올해 3번이 실패 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선에서 테슬라의 모델 Y, 벤츠의 EQS, BMW iX, 아우디의 e-tron GT와 폭스바겐의 ID4 등 쟁쟁한 전기차 모델들이 탈락하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파이널리스트 7개 경쟁 차종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 외에 프랑스의 르노와 부조의 2모델,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스코다와 시아트의 쿠프라 2차종과 미국 포드의 머스탱 마키였습니다. 이번 EV6는 5개국 기자들이 평가 점수도 역대 최고였고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과거 역대 49.4%로 높아지면서 코티 수상을 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유럽 5개국 기자들이 한국 차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 기자들은 역시 애국심의 발로로 르노의 메간 전기차와 부조의 308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EV6에게는 3위를 줬습니다. 독일 기자들은 현대 아이오닉5와 폭스바겐 그룹의 스코다 에네악에 1등으로 동점을 주었고 EV6는 5위로 평가했지만 그래도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영국 기자들도 2위로 평가했지만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EV6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 수상 요인은 이태리, 스페인 기자들이 평가 점수였습니다. 다행히 이태리 기자들은 자국 브랜드가 없어서인지 EV6에게 1위 점수를 주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독일과 네덜란드, 터키 등 기타 국가에서 EV6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5개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점수 차이가 26점이 나면서 3위를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각국 PR 매니저들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모습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V6와 아이오닉5의 승부를 가르는 것은 고용량 배터리 적용과 퍼포먼스 버전인 GT의 차별화된 상품 컨셉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차종 다 디자인, 실내 공간, 주행 성능, 800V 시스템, V2L 등 높게 평가되었지만 기아의 EV6는 스포티한 이미지, 우수한 라이드와 핸들링으로 프리미엄 펀트 드라이브를 실현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브랜드 전략에 충실한 상품 개발, 차별화된 이미지를 중시하면서 개발해온 기아의 전통, 유럽 각국에서 치열하게 PR 활동을 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티가 기아의 미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의 신생업체들이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절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